안녕하세요. 비지종입니다. 오늘은 3회 전기란 무엇인가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와 임피던스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압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압의 개념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그 예가 이 수조의 얘기를 빗대서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수조 A가 높은 곳에 물이 차 있고 수조 B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조 A와 수조 B를 배관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수위가 높은 수조 A에서 물이 흘러서 수조 B로 채워지겠죠. 그거는 당연한 상황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기도 양극이 수위가 높은 것처럼 양극이 전위가 높고 또 음극은 수위가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전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류에 해당하는 이 전류가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조에 있어서 수위차에 해당하는 게 전위에 있어서는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 1쿨롱의 전하량이 2점을 이동하여 1줄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두 점 간의 전압을 1볼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몇 볼트다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의 높이를 얘기할 때 보통 해발 몇 미터다 이런 거 갖고 어느 산이 높네 어느 산이 낮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해발이라는 거는 이제 해수면 기준으로 이 측정한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산 높이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것처럼 전압의 기준은 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0볼트로 기준을 하고 대지와의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대전체 간의 측정치는 서로 간의 전위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와 전지같이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압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전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류를 얘기할 때는 이 전자의 이동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고요. 원자 핵은 그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재질에 따라서 이 여러 개의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와 그리고 전자가 서로 중성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마찰이나 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이 가장 외곽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하면서 이 이탈된 원자에서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이 전하가 유입된 그 원자는 음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웃 원자도 자유전자를 다른 이웃 원자에게 또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이동 현상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연속적인 전자 이동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19승 쿨롱입니다. 전류 정의 자체가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1A는 1초에 1쿨롱이 통과한 양을 뜻합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19승 쿨롱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1A를 1초에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전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전기의 흐름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정의한 상태로 많은 연구와 이 공식이 만들어졌었는데, 정작 전자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과학자들이 이 많은 연구와 공식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이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류 전기 방식이 있고 직류 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교류 전기 방식은 흔히 우리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가 전부 교류이고, 이 교류는 이 AC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AC라는 그 영어 자체가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이 교차하는 전류라는 얘기죠. 이 교류의 이 정의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교차하면서 크기가 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이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를 헬츠라고 표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전기는 60Hz입니다. 60Hz. 그 나라에 따라서 50Hz 쓰는 나라도 있고 60Hz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60Hz라는 거는 1초에 이 반복되는 이 변화 횟수가 6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류는 직류에 비해서 이 장거리 송전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쓰기 전에 이 전주나 이런 곳에서 이 변압이 전기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이 쉬워서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의 전기 공급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직류. 직류는 DC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의 약자고요. 이 교류하고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직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콘센트까지는 이 교류로 전송이 돼도,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들,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다 직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류장치를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첨단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직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요즘은 HVDC라고 고압 직류 송전 방식도 많이 설치가 되고 대용량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직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 배터리들이 이 직류 전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충전장치, 이 정류기입니다.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죠. 핸드폰에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전류의 전쟁, 1800년도 후반에 벌어졌던 그 직류를 주장했던 에디슨과 교류를 주장했던 테슬라가 송배전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지를 두고 둘러싼 이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